아버지의 사랑방에는 당시 네로라 하는 문학의 인사들이 끊임없이 찾아들었습니다. 임종국은 음악적 재능이 풍부한 청년이었습니다. 구하기 어려운 악보를 직접 손으로 베껴 보관했고 기타나 아코디언 연주도 수준급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임종국은 음악가의 길을 꿈꾸던 감수성 풍부한 청년이었습니다. 제 피란 시절에 아버님이 읍장을 하셨거든요. 이제 군수님 댁에다가 전화통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놓고 그 앞에서 이제 오빠가 연주하고 또 우리가 같이 노래도 부르고 또 이렇게 여름밤 같은데 오빠가 연주하시고 우리가 이제 따라서 노래 부르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그는 고려대학교 정치학과에 입학합니다. 아버지의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정치학과에 입학한 그는 한때 고시 공부에 매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전쟁 직후 혼란 속에서 개인의 성공에 집착했던 자신을 부끄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그는 당시 고려대학교 국문과 교수였던 조지훈 선생을 만납니다. 그때부터 그는 고시 공부를 접고 문학도로서의 길을 걷게 됩니다. 시로 등단했지만 평론에서 두각을 보였습니다. 학생 시절 이미 그는 소설가 이상에 대한 평론으로 주목을 받습니다. 그리고 1956년 3권에 걸친 이상 전집을 내기에 이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상에 대한 연구는 아직 시작도 안 되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인이 자기 분열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일제라는 시대에 주목했고 그런 그의 작업은 지금까지도 이상 연구의 표준으로 꼽힙니다. 이상에 대해서 당시에 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찾았어요. 그리고 이상전집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건 대단히 큰 공작입니다. 이상의 자당께서도 그때 살아 계실 테고 이상의 그 자료를 그때 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였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렇게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세 권을 만들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임종국 씨가 굉장한 해설을 썼어요. 이 해설도 참 한동안 이상 연구의 그 표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 작가의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살던 시대와 역사, 그리고 그에 대한 작가의 인식이 동시에 연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평 작업에 앞서서 그 작품이 쓰여진 시대 배경과 역사부터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한 시대가 작가를 통해 어떻게 작품에 반영되었는지, 역사와 시대를 작품과 연관시켜 해석하는 이른바 문학사회학적 접근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문학사회학적 접근으로 일제시대 작품들을 분석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자료조사를 하던 그에게 65년 한일회담은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굴욕적인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생겨날 제2의 이완용, 제2의 송병준에 대한 경고장으로 나온 책이 친일문학론입니다. 이 책의 서문은
차화상이란 글로 시작됩니다. 그렇게 친일 문학론은 역사에 대한 자각과 자기 반성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친일 문학론은 단순한 고발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 앞에 자기 성찰과 반성을 촉구하는 살아있는 기록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한 반성은 곧 아버지에게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천도교 당수로서 시국 강연을 통해 내선 일체를 강조했던 아버지 임문호의 행적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 누구는 쓰고 누구는 안 쓰고 그게 뭐 어떠한 근거문헌이 없는 것이라면 또 오빠도 혹시 뺄 수 있을지도 몰랐지만 근거문헌이 확실한 것을 내 아버지라고 뺀다면은 다른 사람 것도 다 안 써야죠. 그래서 이제 아버님도 거기에 대해서 일절 거의 말이 없으셨고 그렇다고 뭐 괘씸하다거나 이런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아버지를 이은 다음 대상은 스승이었습니다. 그는 은사 유진호의 친일 행적을 밝히는 한편 아버지 사랑방에 드나들던 백철, 조용만, 조연현 등 내로라 하는 문학계 인사들까지 역사 앞에 반성해야 할 사람들로 지목했습니다. 혈연, 지연, 학연을 넘어서 오로지 역사 앞에 정직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책을 내가 처음 받고 조금 좀 놀란 게 있는데 그 책 속에 다루어진 인물 중에는 그도 배웠고 나도 배운 대학의 선생님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가 이제 친일문학론이라는 책을 만들면서 그 자기의 선생도 그 속에 넣어가지고 다룬다는 건 이건 참 그때로서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가 속된 표현을 한다면 자기 출세길이라든지 또는 자기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이제 선생과의 관계 또는 친구와의 관계 또는 학문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사실상 거의 끊지 않으면 그거는 뭐 문학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걸 끊었을 때 비로소 가능할 수 있던 작업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뭐 무모하고 그야말로 돈키호테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친일 문학론이